네,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13과 진정한 부자 만덕 3차 시 세 번째 마지막 차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로는요, 101쪽이랑 102쪽입니다. 101쪽, 102쪽, 101쪽, 102쪽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력 가꾸기하고 해결 씨앗 터트리기입니다. 네, 하나씩 내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의미 같은 한자가 나옵니다. 의미 뭐예요? 위 나오네요. 위. 자, 첫 번째 한자는 하다 위, 되다 위, 여기다 위, 다 되는 하다 위자가 되겠습니다. 이 하다 위자는 뜻이 엄청 많아요. 뜻이 엄청 많은데 대표적인 뜻 세 가지만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다 위자, 이 위자가 들어가는 어휘. 첫 번째는 행위가 나옵니다. 행위. 행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행위. 하다행, 하다위. 무슨 행동이죠, 그냥.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위도식. 하는 일 없이 다만 먹기만 한다. 그 말입니다. 도자가 여기서 다만 도자죠. 그렇죠? 무위도식. 예. 이렇게 두 가지의 어휘가 나오고요. 그 다음 위태롭다 위자가 나옵니다. 위험하다 위자예요. 위기 할 때 위자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위해. 위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위해를 가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안위. 안위를 살피다 할 때 그 안위가 되겠습니다. 편안함과 위태로움 그런 뜻이 되겠죠. 편안한지 위태로운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세 번째 크다 위라는 한자가 나옵니다. 크다 위. 자, 첫 번째 어휘는 위인. 위인전 할 때 위인이 되겠네요. 그쵸? 두 번째는 위대. 예, 위대하다 할 때 그다음 위대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위험 위자입니다. 위험이 있다 할 때 위험이 아니라 위엄입니다. 위엄. 위험이 있다 할 때 그 위자고요. 첫 번째 어휘는 위엄. 방금 얘기했던 위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위풍당당이라는 위풍당당이라는 성어가 나오네요. 위풍당당 행진곡 아시죠? 그런 것들. 예. 자, 보충해서 어휘의 뜻을 분명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위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입니다. 짓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는 일, 하는 행동 그런 말입니다. 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을 행위라고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위도식.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 걸 얘기합니다. 일 해야겠죠. 그죠?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예, 나중에 여러분들, 자기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좀, 예, 그래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잘하는 일, 잘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정말 최고의 행복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될지라도 예,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하면서 자기 일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은 해야죠. 그렇죠? 예, 일을 해야 됩니다.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위해. 위험과 재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진짜, 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어휘가 되겠네요. 네 번째, 안위. 편안함과 위태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안위를 살피다 할 때 그 안위라는 단어, 어휘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인.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위인전 많이 읽어라 얘기하죠. 그쵸? 저도 어렸을 때 위인전 겁나 많이 읽었는데. 네. 읽는 게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쵸? 뭐, 지식을 쌓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런 사람이 되게 돼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라든지 포부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위인,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는 슈바이처가 가장 생각이 나네요. 그쵸? 그때 슈바이처인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시바이처라고 돼 있었어요. 시바이처. 이게 발음이 참 좀 웃기긴 한데 뭐
아니면 저 곤충학자 파브르라든지 막 그런 분들 위인전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예. 많이 읽었나봐요. 지금까지 생각나는 거 보니까. 그 다음 6번째 위대. 도량이나 능력, 업적 등이 뛰어나고 훌륭한 것을 위대라고 합니다. 도량이란 말은 뭐예요? 자기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피, 그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이런 것들을 도량이라고 하거든요. 도량이나 능력, 업적 등이 뛰어나고 훌륭한 것을 위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7번째 위엄.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서 점잖고 엄숙한 걸 얘기합니다. 또는 그런 태도나 기세를 위엄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카리스마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카리스마. 저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아무튼. 예, 그 다음 마지막, 위풍당당. 풍채나 기세가 위엄있고 떳떳함. 이렇게 됐습니다. 위풍당당. 네. 이렇게 8개의 어휘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챕터 보시겠습니다. 2번째, 나눔과 관련된 어휘. 자, 지금 우리가 거상 김만덕, 진정한 부자 만덕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큰 키워드가 바로 나눔이죠. 예, 이 나눔과 관련된 어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은 나의 작은 실천과 자세로부터 시작한다. 나눔과 관련된 어휘를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눔을 검색을 해봤어요. 이거는 무슨 주황색인가요? 주황색 창에다가 검색을 해봤네요. 연관 검색어가 쫙 떠요. 연관 검색어가 뜨는데 한자로 막 돼 있어요. 그쵸?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베품. 두 번째는 자선. 네, 자선이란 어휘가 나오고요. 세 번째 봉사. 받들어 섬긴다. 그런 말이죠. 봉사. 그 다음에 기부. 그 밑에 줄 다 한자어네요. 첫 번째 양보. 양보라는 말. 그 다음 두 번째 감사. 세 번째는 온유. 그 다음 마지막 줄에는 공급이라는 어휘가 나옵니다. 공급.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관 검색어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충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선.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겁니다. 예, 자선사업, 자선공연, 자선음악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자선.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걸 얘기합니다. 봉사. 받들 봉자에다가 섬기의 사자입니다.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쓰는 걸 봉사라고 합니다. 봉사. 자원봉사, 사회봉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쵸? 봉사 되게 좋아요. 제 주변 분들도 봉사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그 얼굴 표정도 밝으시고 뭔가 보람찬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좋아 보입니다. 사람이 인상이 되게 선해지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양보. 길이나 자리, 물건 등을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먼저 하게끔 해주는 거를 양보라고 합니다. 양보. 우리나라 양보의 미덕 되게 많죠. 그죠? 뭐 버스라든지 지하철, 뭐 기차에서도 그런 분들 봤어요. 저도 경험이 있고, 우더른들 계실 때 양보해주는 거, 자리 양보해주는 미덕이 좀 괜찮죠. 아무래도 뭐 지하철에는 또 임산부석이 따로 배려가 돼 있고 노약자석도 따로 있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양보의 미덕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양보. 저는 우더른들이 만약에 서 계실 때 당연히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뭐냐면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예. 그쵸?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초석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예. 그 다음에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감사.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를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고맙습니다도 괜찮아요. 근데 고맙습니다보다는 감사합니다가 발음이 편한가 봐요. 발음하기가 편하니까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뉴스 앵커들은 마지막에 인사할 때 고맙습니다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쵸? 그 다음 5번째, 온유. 성격, 태도 등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걸 온유라고 합니다. 그쵸? 온유. 그 다음 마지막, 공급. 요구나 필요에 따라서 물품 등을 제공하는 걸 공급이라고 합니다. 공급의 반대말, 필요로 하는 것. 요구나 필요 뭐라고 하죠? 수요라고 하죠. 그쵸? 네. 공급의 반대는 수요라고 하죠. 네, 이렇게 어휘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3번째 챕터 보실까요? 연관 검색어에 제시된 어휘 중에서 다음 한자 어휘의 뜻을 익혀 문장에서 활용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자선의 뜻은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착한 일. 자, 활용 보세요. 유명한 가수가 연말을 맞아 불이웃을 위한 자선 공연을 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뜻은 다 돼 있는데 활용이 다 빠져 있죠. 봉사부터 보시겠습니다. 뜻은 받들어 섬긴다는 것이고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쓰는 걸 얘기하죠. 그쵸? 여기에 대한 활용. 그 다음에 감사의 뜻을 보세요. 고맙게 여기고 사례함 또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이렇게 2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활용도 빠져 있고요. 3번째, 공급.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등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공급이라고 하죠. 그 활용도 빠져 있습니다. 자, 활용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봉사에 대한 활용 보세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할 수가 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감사의 활용 보세요. 항상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막 저만 혼내요. 저한테만 막 잔소리해요. 저한테만 짜증내요. 막 그러시는데 그게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짜증날 수 있어요. 힘들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 표현이 되겠죠. 근데 그게 좀 표현이 과격해지거나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있는데, 예, 부모님 마음을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하겠지만 나중에라도 이해를 한다면, 예,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 감사해야 됩니다. 태어나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급에 대한 활용 보세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지팡이를 무상으로 공급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공급하다. 그쵸? 좋은 일이네요. 어르신들께 지팡이를 무상으로 공급했대요. 그쵸? 예. 예, 좋은 일입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보건소, 어디라고는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느 지역 보건소에다가 이제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예, 도시락을 만들어서,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거리두기를 해서 이제 갖다 놓으면, 그 보건소 직원들이 갖다가 이제 도시락을 먹는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예, 그런 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봉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자기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나눔의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좀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째 챕터는 관련 문제네요. 나눔과 관련된 어휘의 뜻을 참고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무엇인지 써보자 그랬어요.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나눔이란 주변에 있는 힘든 친구들을 돕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딱 중학생 수준에 맞는 그런 대답 같은데 그래도 되게 중학생다우면서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어휘력 가꾸기를 보셨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다음 장 보시면 해결시와 터뜨리기가 나옵니다. 네, 총 4문제로 되어 있네요. 4문제로 되어 있고 2번, 3번, 4번이 본문으로 만들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실게요. 다음 한자 어휘의 풀이를 바르게 연결해보자 그랬습니다. 1번은 감사고 2번은 자선이에요. 감사에 맞는 뜻과 자선에 맞는 뜻 고르시면 되겠죠?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X 표시가 되겠네요. 1번은 니은, 2번은 기억과 연결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 2, 3, 4번은 묶음 문제입니다. 세트 문제라고 하죠, 보통. 묶음 문제 잘 보세요. 다음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보기 보세요. 만덕은 자기 재산의 10분의 1로 친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청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말로 해설이 됐고 가, 나,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뭔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느껴지나요? 자, 보겠습니다. 2번 나를 풀이해보자. 자, 풀이만 하시면 돼요. 풀이. 문제가 원하는 건 풀이입니다. 어떻게 풀이하죠? 모두가 나를 살린 사람이 만덕이라고 여겼다. 모두가 나를 살린 사람은 만덕이라고 여겼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세요. 가나다를 이야기 전개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해 보자 그랬습니다. 가나다를 이야기 전개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해 보자. 어떻게 돼요? 가, 다, 나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보기에 글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네 사람이 나와요. 그쵸? 첫 번째, 당시 사람들은 만덕의 선행을 알지 못했구나. 알았죠. 그쵸? 두 번째, 당시 조선사회는 상공의 발달로 인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의 삶도 풍요로웠구나. 그랬습니다. 맞나요?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만덕의 정신은 배품과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이게 답이 되겠죠. 네 번째, 다에 밑줄 친 말, 이는 말 있다, 이는 명사로 나가다로 풀이해. 명사도 아니고 나가다도 아니에요. 접속사가 되고 그리고란 뜻으로 풀이가 되겠죠. 4번에 4번까지 봤는데 답은 3번이 되겠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14과 장군 이순신 1차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